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뜬금없이 120억 원 기부, 코로나 책임론 회피하나, 또 북한 병 주고 약 주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친서 교환, 또 마스크 대란에 일주일에 2매, 마스크 오부제 실시, 이 세 가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천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신천지 쪽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돈을 지원을 했던데 기부를 했죠, 정확히는. 네. 근데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120억입니다. 120억. 예. 네. 이게 내막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다, 그 원흉이다, 지목받고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연예인들도 뭐 잘못하면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하는데 네네네. 이분들을 와서 봉사활동한다 그러면 당신들 코로나 걸릴 것 같은데 전염될 것 같은데 봉사를 못하고 재산이 많은 신천지가 화끈하게 120억을 기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주의회에 100억 원, 그다음에 중앙지회에 20억 원 기부했습니다. 네, 사실 120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사실만 보면 굉장히 박수칠 만한 일인데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삼성그룹이 300억 정도를 기부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신천지가 지금 가장 많은 그 기부를 한 건데 네.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갖고 있나 봐요. 재산이 많나 그러니까요. 봐요, 신천지. 그렇죠. 예. 지금 알려진 것만 하면 총회본부에 949억의 현금이 있고 와. 12개파 지접에 예. 1,800억이 있대요. 그래서 1,800억. 현금만 2,749억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이 1,529곳이 있어서 그냥 공시지가로 해보면 2,735억이라서 이 현금과 부동산 합치면은 대략 5,500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예. 일단 어떠한 한 단체에서는 저 사람들의 현금 규모가 한 1조 6천억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부금이 근데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나요? 신천지에서는 사회복지 네. 공동모금회에서는 이런 것은 좀 특별 모금이다. 이 예. 특별 모금은 사전에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 이분들이 통 크게 그냥 계좌로 쐈어요. 일방적으로요? 와. 예, 계좌로 쏘고 기자분들에게 이메일로 예. 자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120억을 기부했습니다라고 예. 알린 거예요. 그래서 알려졌거든요. 받은 사람은 그러면 기사를 통해 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결국에는 근데 120억이라는 돈이 예. 좀 소중하게 쓰이면 네.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좀 다른 의도를 갖고 기부하지 않았느냐. 그러게요. 그리고 신천지가 정통 교파에게는 좀 이단의 그런 비난을 받고 있으니 네. 받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찰은 일단 2차례인가 반려를 했어요. 근데 계속 정부나 여론에서는 뭐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뭐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돌고 있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 강제 수사에 대한 그 부작용,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강제 수사를 들어갑니다. 네. 그럼 신천지 측에서 반발을 하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방역 협조 거부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면 이 방역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인데 예. 그 검찰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강제 수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뭐 받았다 명단 다 받았기 때문에 예. 필요 없는데 여기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신천지의 여러 곳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 수사관이 가서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요. 그러면요 검찰 다 마비돼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예. 그 명단을 또 거의 제출했기 때문에 예.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과 네. 여기 신천지만 강제 압수수색 할 수 없어요. 그럼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을 또 불러서 같이 조사해야 돼요. 지금 이 바쁜 질병관리본부 사람들 소환 조사하면 방역에 상당히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신중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강제 수사를 했을 때 부작용도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반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야당 쪽에서는 장관이 검사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는 그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어요. 네.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자, 너희들 신천지 압수수색해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지시를 했잖아요. 예. 이거 검찰청법 위반이고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월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어제 국회에서 상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신이 검사냐 검찰총장이냐 이러면 상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시는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하여튼 추미애 다 이해가 되고 법무부 있다. 장관이 네. 상당히 좀 월권을 하고 무리하는 것 아니냐. 추미애 장관 당신 왜 그러냐. 당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법무부 장관인데 왜 국회에 와서 저런 아나무인적인 태도도 보이냐. 이런 식으로 어제 되게 많이 시끄러웠어요. 네, 그렇군요. 자, 저희 또 북한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 극복 관련 친서를 보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이 그 3.1절 기념사에서 그 감염병 공동 방역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앵커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조롱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네, 우리나라를 좀 조롱한 거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자신 있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 완벽하게 방역을 해가지고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한 6천 명이 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한 건데 정부에서는 선하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리의 3.1절의 그러한 입장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데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방역 체계와 보건의료 체계가 낙후되어 있는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걱정받는 정도라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조롱에 가까운 걱정이다라고 보여져요. 네네. 사실 북한의 요즘 태도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 기존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사실 지난 2일에 방사포 쏘고 그 다음 날에는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 명의로 이 청와대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걱정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반응을 보세요. 이거를 딱 이런 친서를 받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총선 후에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북한이 어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좀 도와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친서가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예. 어쨌든 며칠 전에 한 김여정의 네. 그러한 개 짖는 비난. 소리 하지 마라. 뭐 네. 세 살박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전응하로 취급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해명이나 사과 없이 저런 또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다른 또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게 남북 관계 이 부분을 자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지금 남북 평화, 남북 교류 협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전응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하니까 마치 굉장히 우위에 서서 약간 깔보면서 그 위로로 그냥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남북 교류 협력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필요하죠. 나라에는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전응할 소리 듣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협력을 할 수 대한민국 있는지. 청와대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데 어제 김정은 친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바로 답신 보냈어요. 사실 김여정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었잖아요.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김정은이 친서를 보내고 났을 때 위로했잖아요. 예. 평양방송에서는 네. 뭐라고 했냐면 꼭두각시의 주제 넘은 가소로운 행태를 보이지 마라. 왜 우리 보고 자꾸 남북 교류 협력하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비난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메시지의 표면적인 메시지로 봤을 때는 뭐 위로도 하고 뭐 그다음에 비난도 하고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비난과 조롱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어제 똑같이 평양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이거는 좀 조롱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스크 얘기해 볼게요. 정부가 이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오는 9일부터 마스크 오부제, 그러니까 그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에 따라서 이제 구매 요일이 다른 거죠. 마스크 오부제. 어떻게 그렇습니다. 팔겠다는 그러니까 1번 끝자리가 주민번호 예. 끝자리가 1번, 6번은 월요일, 2번, 7번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사게 돼 있는데 네. 2장씩 살 수 있대요. 아, 저는 수요일 두 날 장씩. 사야겠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자 한 장 가지고 3일 써라.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따른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출생 연도별 예. 경쟁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1번하고 6번은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죠. 1,024만 명이에요. 예. 근데 가장 많은 인구가 2번하고 7번, 1,061명이에요. 와, 그럼 화요일 날 화요일이 몰리겠네요. 몰리겠네요. 40만 명이 더 많아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 정책이 참 정부로서도 어려울 거예요. 시장에게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완전히 배급할 수도 없고 어려운데 네네. 이 부분에 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주민등록 보여주고 뭐 하고 받는 과정에서도 이게 절차가 오래 걸리면 또 줄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줄 설 수 있고요. 중복 구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약국은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국에 다녀서는 중복 구매가 안 되는데 예. 약국에서 사고 마트. 또 하나로마트 가서 사고 우체국 가서 사고 판매처를 이러면 어떻게 할 수 타게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또 하나 문제는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분들, 그다음에 그러게요. 얽매여 있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 줄 서고 있겠어요? 그렇죠. 못 사면은요. 그 주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토요일, 일요일에는 평일에 못 사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분들이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또 결국에는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아, 그렇죠. 재고 없으면 못 사요. 그러니까 결국 심리예요. 이게 사실 언제라도 수시로 내가 필요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만 없애주면은 결국 줄 안 설 텐데 왜 그 심리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똑똑한 분들도 예. 이렇게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 가면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아. 정도인데 저는 이 그 심리적 공포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장관 분들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뭔 예. 말이냐면 우리나라 최고로 방역이 잘 돼 있고 건강이 좋은 분들이 대통령과 장관들일 거 아니에요. 네. 월요일 날 보셨죠?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다 마스크 쓰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거를 보고 불안해하는 거죠. 아, 저 장관하고 대통령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심각하게 판단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돼서 뭐 81년생, 1981년생은 월요일, 82년생은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이 다 나눠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마스크 문제는 상당히 저도 오래전부터 지적을 해왔는데 정부 당국자들 간의 혼선이 국민에게 주는 불안감이 더 커요. 정부에서는 자 마스크 이제 오부제로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2장씩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매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부장을 할 수 있다. 한 매밖에 못 주겠다. 네.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김상조 정책실장 장단에 춤을 추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하게 필요하고 의료 진액에 먼저 선착순을 배부를 하면 남는 것은 한 장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전히 마스크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1조 7천억 원의 코로나 추경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인 김부겸 의원이 현장 상황을 눈 감고 편성했다면서 맹비난을 했던데 정부 뭐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난을 하는 추경안이라면 과연 야당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김부겸 의원의 지적이 아주 정확해요. 이 추경을 11조 7천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이 극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염병 방역 확대를 위해서는 대략 2조 3천억밖에 안 11조 쓰고요. 중이에요. 예, 아. 안 쓰고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예.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직원들 보름씩 무급휴직 보내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는 1조 7천억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좀 들어보세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쿠폰 확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양육수당 확대 이런 거예요. 공짜 상품권을요 500만 명에게 2조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과 김부겸 의원은 이것은 결국 총선용 선심성 그러게요. 현금 복지. 현금 살포 아니냐 이러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회에 강목 명세서를 제출해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네.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금성 이 상품권 살포를 좀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대출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러게요. 땀에 쫙 젖은 옷을 예. 입고 의료봉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잖아요. 아니 봐보세요. 그분이 딱 이제 한 1월 초쯤 들어와가지고 자 새정치 중도실현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지율이 꿈쩍도 안 했는데 맞아요. 자 의사 가운 보고 있고 땀 흘리는 모습 보니까 지지율이 갑자기 3%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진정성 있는 행동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잠깐 가서 브리핑 받고 뭐 어디 가서 쑥 순시하고 둘러보고, 이러면은요 국민들이 오히려 욕하는데 진정성 있는 저런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죠. 네. 무려 3%포인트라는 숫자는 사실 뭐 국민의당이 1%대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실 지지율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예.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하다가 네. 미래통합당으로 옮긴 비례대표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한답니다. 내가 계속 같이 할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럴 수 알겠습니다. 있겠네요. 예. 총선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리고 오선 중진의 이주영 의원까지 놀랐습니다. 컷오프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주 그 미래통합당 공천 물갈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부분은 좀 김영호 위원장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랑 김태호 지사 전- 같은 네. 경우엔 험지로 가라, 서울로 네. 가라 그랬는데 그런 말을 안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 좋아. 그럼 너희들은 경선도 안 시켜. 너희들은 컷오프. 이런 감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아마 화끈하게 물갈이 하네. 박수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워낙 굵직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손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인지도와 다음번 대선 후보 지도자급으로 커나갈 수 있는 분들이고 당선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야 가릴 거 없이요. 지금 네. 다수는 의원들 다 컷오프 시키고 잘랐어요. 다음번 국회의장, 부의장, 당 대표 이분들 누가 할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도 됩니다. 다음 국회 모습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민주당 이야기도 좀 짧게 해볼게요. 그 민병두 의원 컷오프 했고 네. 지금 그 민 의원의 지역구가 동대문 을인데 을이죠. 여기가 청년 우선 지역이라서 네.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의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이미 거기 공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 사이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얘기까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